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중에는 저는 비싸도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너무 비싸죠.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 네네네. 에코프로 BM 여기 한번 시장 한번 짚어주세요. 에코프로 머티는 국내에서 압도적인 전구체 1등 기업입니다. 중국을 포함하면 전구체 점유율 5위권이고요. 1등부터 5등 사이에 3개의 업체가 중국이기 때문에 전구체도 중국 걸 쓰면 미국에서 수혜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시장 캐파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가. 당장 내년에 매출이 1조 3천억에 영업이익 1,000억 정도 예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캐파를 4배에서 5배 정도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5조 매출에 10%만 잡아도 영업이익 5천억 정도 합리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밸류를 나는 20배를 줄 거야. 그러면 10조가 나오는 거고, 25배를 줄 거야. 그러면 13조고 밸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일본의 강력한 스미토모 메탈마이닝이라는 회사가 있고, 유럽의 바스프토다가 있는데, 너무 다행히도 바스프토다나 스미토모 메탈마이닝은 뭐 일본 업체란 특징 때문에 그런 건지, 이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미토모 메탈마이닝이 주춤한 사이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장으로 받은 6천억 이상의 자금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저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라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근 단기간에 올랐던 건 딱 하나예요.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공모 가격 자체가 너무 쌌던 거예요. 공모가 최하단 가격으로 됐고요. 공모가도 낮았지만 그 유통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유통 비율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통 비율 자체가 18%면 그 신규 상장하는 것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유통 비율이에요. 수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했던 건데 공모 가격 자체도 싸니까 굉장히 급반등이 나온 거고요. 에코프로 싸게 사셨던 분들이 상당 부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간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체 회사가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그거는 기관 투자자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숫자가 1조에서 2027년까지 5조 가는 그림이니까 숫자로도 검증이 돼 있고, 지금 당장은 너무 비싸죠. 그렇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만약에 가격적으로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상당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BM 못지않게 중장기적으로 3년 이상 끌고 가기에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약점은 그거예요. 야, 너무 에코프로 그룹에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에코프로 BM 말고는 뭐 고객사가 없어? 그건 아니에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김병훈 대표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우리 고객사 당연히 다변화할 거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가 품질, 레퍼런스, 생산 수율 다 검증됐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만약에 자기네들이 자구책으로 자체적으로 내재화한다고 하지만 그 물량이 딸릴 경우, 심지어 자체적으로 내재화가 안 되는 LG화학이나 뭐 코스모 신소재나 LNF도 자체 내재화 하겠다고 하지만 물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안 되는 LG화학이나 LNF나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 얼마든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가 전 갈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요새는 특징적인 게 양극재 업체도 꼭 배터리 셀 업체로 납품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완성차 업체로 납품하거든요. 근데 이 전구체 글로벌로 중국 제외하고 1등 업체잖아요. 그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자기네들이 좀만 이 영업에 신경 쓰면 다이렉트로 완성차 업체랑 계약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그 삼성 SDI 계약 관련돼서 사실은 기대하는 거는 내년에 제일 기대를 많이 하는데, NH투자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좀 합리적으로 잘 실적 추정을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24년은 약 5조, 25년은 약 7조, 26년은 대략 10조, 27년이 12조, 28년이 15조.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엄청 실적이 개선이 돼요. 근데 조금 우려해야 될 거는, 사람들은 71만 톤 27년까지 캐파 그 이상을 생각했는데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27년 캐파에 딱 맞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27년 캐파도 말은 27년 캐파 71만 톤 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든지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그중 일부가 수정 보완될 수 있잖아요. 근데 27년까지 71만 톤은 완벽하게 확보했다는 것 측면은 저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물론 71만 톤보다 이 44조란 계약이 더 상향을 생각을 했지만 그건 아닌 거죠, 팩트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더 여기서 막 치고 가야 되는데 44조는 엄청난 계약이 나왔는데도 못 치고 간 측면이 있고요. 이게 아마 실적에 반영되면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컨센은 약 40% 컨센 상향이 예상되지만 이게 25년, 26년에는 대략 60% 이상 반영되지 않을까. 컨센 상향의 여지가. 그리고 삼성 SDI를 눈여겨봐야 될 게 결과론적으로는 삼성 SDI가 보수적이다. 수주 못 받았다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LG 엔솔, SK온이 막 미친 듯이 공급 늘릴 때 삼성 SDI 공급을 늘리지 않았는데 이제 뒷짐지고 있던 삼성 SDI가 완전 포지션이 바뀌었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인디애나에 33기가와트 지은 거에 짓고 있는 와중에 32기가와트 추가 증설했고요. 삼성 SDI의 높은 포지션이 BMW랑 스텔란티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24년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신차를 늘리는 아주 매력적인 회사에 24년도가 스텔란티스의 해가 될 정도로 스텔란티스인데 스텔란티스는 삼성 SDI 굉장히 큰 고객사입니다. 그러면 삼성 SDI랑 가장 그 핵심 양극재 밸류체인은 역시나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럼 삼성 SDI가 잘 나가면 상식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 SDI의 수주가 계속 늘어날 거니까요. 이미 많이 늘어나고 있고 조심해야 될 거는 삼성 SDI의 매출은 에코프로 BM이 100%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에코프로 BM과 삼성 SDI의 합작 범인이 있어요. 에코프로 EM이라고. 그럼 에코프로 EM은 에코프로 BM이 60%, 삼성 SDI가 40%이기 때문에 이익의 40%는 삼성 SDI가 떼가거든요. 그 이익 추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셔야 돼요. 리스크라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이번에 잡은 그 계약을 봤을 때 삼성 SDI 쪽으로부터 계약받는 개런티는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삼성 SDI 측면에서는 굉장히 계약을 잘한 게 리튬 가격 최바닥일 때 지금 샀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삼성 SDI는 굉장히 싸게 계약을 맺었지만 에코프로 BM 측면으로는 리튬 가격 조금만 올라가도 44조 계약이 아니라 47조, 50조 상향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지금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은 저는 비싼 건 아닌데 삼성 SDI보다 먼저 훨씬 기대를 많이 했던 건 LG 엔솔과의 계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치고 가려면 LG 엔솔 계약이 나오거나 삼성 SDI발 추가 계약이 나와야지 더 조금 그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중에는 저는 비싸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고점에서 지금 포스코나 에코프로 BM에 물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럴 때가 또 옥석을 진짜 가리는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2차 전지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 옥석 가리기 지금 한 2주씩 정말 괜찮다. 한마디 해주신다. 전기차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인데 그 부분을 좀 지난달에 왔을 때도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랑 중국은 엄청나게 전기세가 싸서 전기차에 대한 사실 메리트가 굉장히 큰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세가 너무 비싸고 휘발유 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타면 탈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그거를 뭐 야 친환경 풍력하고 태양광 개발하면 전기차 싸잖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풍력하고 태양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아요. 지금 만약에 트럼프 당선되면 풍력 태양광은 완전 치명타예요. 전기차보다 풍력 태양광 쪽에 타격이 입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풍력 태양광이 급격하게 늘어나야지 뭐 전기세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렇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소비자의 선택을 강제해야 돼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휘발유차를 2030년부터 생산을 안 하고 전기차만 생산하면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잘 돼 있지 않잖아요.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북미나 유럽이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넓잖아요. 걸어 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택시비를 들여서 택시 타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차 몰고 다닐 건데 선택의 폭이 없어지면 결국은 저는 전기차 선택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전기차 선택을 강제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강제해야 되고 차를 만드는 업체에서 강제해줘야 되는데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IRA 법안 수정해서 이 강제성을 없애버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트럼프 당선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소비자의 선택을 강제하는 문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전기차 시장은 급격하게 좋아질 거다. 정부 강화하는 문제는 이미 전기차 산업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럽만 해도 보조금 축소하는 것만 얘기하시는데 영국은 야 당장 24년도에 야 완성차 업체 너네 22%는 전기차만 생산해. 아니면 벌금 엄청 때릴 거야. 영국이 그렇게 하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미는 당연히 지금 전기차 관련돼서 보조금 엄청 주고 중국 완전 배제하면서 미국은 시장 침투율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가 말도 못하게 큰 거고요. 50% 넘게 성장하니까. 그래서 유럽하고 북미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정부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정부에서 강제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이 휘발유차를 생산을 계속하고 전기차를 생산을 안 하면 그 부분이 완성차 입장에서 벌금을 맞거든요. 그게 무시 못할 정도로 26년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입장에서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도 휘발유차 비중을 상당 부분 줄이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의 지정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은 독일이 중국한테 기술 이전 많이 해줘가지고 중국에서 독일 차를 많이 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못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사실 중국이라고 치면 막 진짜 치를 떨고 있거든요. 이태리도 최근에 그 1대1로 해서 탈퇴했잖아요. 그것처럼 유럽에서 이 중국 관련돼서 가격을 덤핑하는 수준으로 너무 싸게 해서 당장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중국 업체들 때문에. 근데 유럽 완성차를 살리기 위해서 유럽 국가에서 중국 기업들 차종 전수조사하고 중국 기업들 차종에 15% 이상 관세를 매기라고 9월 달에 EU 집행위원장이 밝혔으면 그 부분이 그냥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국 업체들이 만약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지면 유럽 업체 살아나면 유럽 업체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70%가 국내산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배터리도 좋아지고 그 밑에 소재단도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제하는 문제가 얼마나 빨리 오냐 늦게 오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대표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